페페TV. 아베 신조씨, 모르면 배우십시오. 일본에도 당신보다 훨씬 더 배운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경제 돌아가는 것 좀 안다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아베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종용하는 현상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Fact Check.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도발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일본의 이번 조치는 2차 대전 진주만 공습과 같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유노가미 소장은 일본 교토대학 공학 박사 출신으로 1987년 히타치 제작소에 입사해 엔지니어, 연구원 등으로 근무했고 도시샤 대학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 연구하고 나가오카 기술과학대 교수로도 재직한 바 있는 권위 있는 반도체 지식인입니다. 삼성이나 LG 등 한국의 반도체 사업에도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준 지식인입니다.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반도체 주 재료인 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대체할 수입원을 찾는데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원을 찾게 되면 2-3년이 지난 후에는 점점 일본산 재료는 배제되고 그 이후에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재료, 그 외의 제조 장치들까지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수입원을 찾는 경우 일본 제품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노가미 소장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일본 공급처를 대체하는 업체를 찾았다가 돌아오는 일은 어려운 것으로 봅니까? 라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계속 일본의 수출 제재가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향후 5년 뒤에는 일본 전체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카키 소장은 단순히 공급업체 시장뿐만 아니라 재료와 장치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분야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의 세계적인 전자기기 메이커들이 타격을 입어 지금 일본 정부에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안보를 수출 규제의 근거로 드는 것에 대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한 3가지 재료는 한국뿐만 아니고 대만, 중국, 미국, 유럽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보안상 이유로 수출을 규제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규제해야 될 것은 중국과 대만이라면서 왜 한국만 수출 규제를 당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마디로 비유하면 진주만 공습과 같은 형식이라면서 가능성은 정말 낮지만 아베 신조 총리를 위시한 고위 간부들이 한국 정부에 직접 방문해 일본의 도계자, 한국의 석고대죄와 같이 큰 사죄를 하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 신용관계는 회복되기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의 지식인 우치다 교수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치다 교수는 무능한 아베는 엉망진창을 원한다면서 파국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우치다 다스루 고베 여학원 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베 정권을 전후 일본 모든 정부 중 가장 무능한 정부라고 평가한 그는 모든 일본인들이 아베 정권의 행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우치다 교수도 무식한 양반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입니다. 서울 연세대에서 강연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우치다 교수의 무한 책임론을 이용하며 존경을 표한 바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일본에도 지식인이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 비율이 소수라서 그렇지 자유시장 경제의 제재를 찬성하는 일부 어리석은 일본인들과는 확실한 지적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를 규탄하는 시위로 한일 양국이 연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문에 양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소리냐고요? 아베 퇴진을 위해 조직된 결사대가 하나로 뭉쳐 아베 야메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에도 상식이 있는 일본인들은 아베의 폭주하는 외교 정책에 반대 집회를 벌인다는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려서 여러분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 일본이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로 아베 퇴진을 요구하는 현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쯤 도쿄 신주쿠역 앞 앞에서 아베 신조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섭씨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모여든 일본 시민 200여 명은 아베 정권을 타도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특정 단체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를 항의하는 한국 시민들의 집회에 등장하는 노 아베라는 표어가 이번 집회가 열리게 된 계기였다고 합니다. 이 집회는 트위터로 한 일본인에 의해 개최되었습니다. 기노토 요시즈키 씨가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집회 계획을 알렸습니다. 한국의 노 아베 집회가 반일 집회로 보도되는 것을 보고 한일 관계가 더 악화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집회를 생각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의 폭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성실함을 보이지 않는 증거일 뿐이라며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든 손 팻말에는 선거를 위해 혐한을 부추기지 말라, 유력 산업을 파괴하는 아베는 한일 공동의 적, 반파시즘 노, 아베 노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친하게 지내요, 절대 우호 관계라는 한글 카드도 눈에 띄었습니다. 노 아베라고 적힌 현수막에는 일본은 한국 시민과 연대한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인기몰이를 위한 우매한 정책이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개입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한 참가자는 지금 일본 사회는 가해의 역사를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음은이다.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켜나가고 싶음은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주최 측은 아베 정권이 하는 거 봐가면서 다시 집회를 열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30분간 집회가 열리는 동안 일부 시민들은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는 등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마스다 겐지 씨는 다음번부터는 한국인 친구들도 불러 함께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전 세계의 공공의 민폐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페페TV의 결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모르면 배우십시오. 일본에도 당신보다 훨씬 더 배운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무식한 건 죄가 아닙니다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죄가 되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개그맨 이경규 씨가 한 말입니다. 일본에 계신 무식하신 분들께 페페TV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식하면 가만히 계십시오. 아니면 유식한 사람들에게 배우십시오. 힘 있는 사람이 무식해버리니까 전 세계인들이 피곤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본인의 신념이나 정치적 권력을 버리십시오.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이상 페페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운의 주문 듣고 짜증나는 일본을 잠시 잊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페TV를 구독하시면 로또 되시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좋은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배로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선뜻 구독 버튼에 손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히 오래도록 페페TV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페페TV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원합니다. 여러 사회 이슈들이나 알고 싶은 소식들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팩트만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의견, 비판적인 의견 두루두루 살펴 좋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안 좋은 말보다 이쁜 말로 달아주시면 컨텐츠 제작하는데 페페가 힘이 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페페TV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페TV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거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그 어느 하나 빛을 내지 않는 별은 없지요. 페페TV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꼭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피그말리온.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건 김건모밖에 없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이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성공을 향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페페TV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믿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봐요. 구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끔씩 각종 사회 이슈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페페TV를 찾아주세요. 페페TV만의 시각에서 여러분께 사실만을 근거로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 일 모두 잊으시고 페페TV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가 외교 방향에 변경을 가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타깃으로 한 미국 행정부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침을 미국 쪽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보류라고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불참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현지 1위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 등이 대대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클린 네트워크 참여 불참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화웨이 전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도쿄에서 쿼드 4개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회담에서 모테기 일본 외무상에게 클린 네트워크 동참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사실상 강요한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동참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에는 참가할 수 없다. 미국의 중국 배제 틀에 참가하면 중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당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대놓고 중국이 무섭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이 경로할 것을 우려해 일본은 이런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만약 클린 네트워크 계획이 수정되면 참여를 재검토하겠다. 클린 네트워크 계획은 지난 8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발표한 것입니다.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클라우드 등의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이죠. 핵심은 화웨이와 ZTE 그룹 등 중국 공산당 지시에 따르는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의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중국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나 경제적 실익에 대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사실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의 중국 국빈 방문도 곧 예정돼 있어서 괜한 자극을 피하려고 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로써 미국과의 관계는 껄끄러워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일본은 거수기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반대하면서 반화웨이 전선의 확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완벽히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도 클린 네트워크 참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체에서 중요 의제로 논의됐죠.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5G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 미국 쪽이 기존 입장을 제기했고 우리도 우리 기본 입장을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제한다든가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배제하라는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의 경우 거수기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본의 노림수는 더 있습니다. 바로 11월 3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 따라서 계획을 달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미 행정부의 대중 전략 역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쪽으로 더 가닥을 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반중 기조는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정책인 클린 네트워크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죠. 결국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 정제는 중국의 등에 얹혀가겠다는 게 일본의 생각입니다. 사실 일본이 미국의 등을 돌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일 일본에서 열린 쿼드 2차 회의에서도 비슷한 관격이 나왔습니다. 쿼드는 지난해 9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결성한 4자 안보대화입니다. 중국의 감정이 좋지 않는 나라들을 규합해 대중 강경책을 펼치려는 미국의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결론은 대단히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나라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네, 아주 형식적인 결론만 도출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과 인도는 쿼드 구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전후해 대만을 전격 방문하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난리가 날 소식입니다. 사실이라면 중국은 즉각 대만을 침공해 상륙작전을 돌입하겠죠? 물론 미국도 가만히 안 있겠죠? 결국 답은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대선이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율이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큰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이 기사 때문에 대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만은 보도가 나온 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대만이 먼저 대응한 것입니다. 이는 대만도 미국의 대선을 지켜보고 있으며 중국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일본은 미국, 중국, 대만의 관계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약삭빠른 나라입니다. 현재 미국의 반중군사연대에서 주축이 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는 일본이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미군에게 이렇게 충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센카쿠 열도 때문입니다. 2012년 중국과 센카쿠 열도를 두고 전면적 위기까지 갔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신들의 힘으로 중국을 막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미국을 끌어들여서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계산을 한 것이죠. 남중국해와 대만의 해협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사상 유례없는 갈등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줄타기를 하면서 미국 편에 붙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간보기를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일본의 계획은 이미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죠. 한편 일본은 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히려 화웨이를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클린 네트워크 불참에 이어 이 소식도 미국을 자극할 것입니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에게 밀렸습니다. 화웨이가 일본 시장에서 3위에 올라선 것이죠. 그 이면에는 일본인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홀대도 한몫했습니다. 한국에 의해서 자신들의 전자산업이 몰락했다는 피해의식 같은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19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는 삼성전자가 올해 일본 모바일 시장에서 4위로 내려앉았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애플입니다. 63% 안팎의 점유율로 압도적입니다. 2위는 소니입니다. 소니는 글로벌 점유율은 사실상 없고 일본에서만 팔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애국심 같은 거겠죠? 3위는 삼성에서 화웨이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4위이지만 점유율로 보면 애플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애플의 본고장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애플과 치열한 1, 2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일본에서만큼은 크게 뒤처지고 있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선호도가 매우 낮으며 스마트폰에 삼성 로고 대신 브랜드명만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화웨이를 밀어주다니 앞으로의 상황이 더 흥미로워지겠네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